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네. 아닌데요.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용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횟수가 그 뭐 기네스북이다. 기네스북이 오를 만큼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이번 9월달에 유엔 총회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일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아마 4박 5일 했을 겁니다. 4박 5일 동안에 30개 국가를 만났다. 30국가 정상들을 만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그 전에 G20에선 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십 개 국가의 정상들을 만났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다가 지시했다는 것들이 언론을 보면 어떻게 보도됐었냐면요. G20 끝나고 나서 수십 개국의 정상을 만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은 정상회담 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 유엔 총회에서 열리면은 또 많은 나라들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머신임을 스스로 재임을 하고 네. 예. 그 결과 수많은 나라들과 이 4박 5일 동안에 뭐 30개 국가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부산 올림픽 유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실적 위주라는 거죠. 몇 개 나라를 만났다는 그 실적만을 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이게 뭐 오르느냐 마느냐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실적만 만드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나라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아니 4박 5일 동안에 30개 나라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30개 국가들을 4박 5일 동안 만나가지고 그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만한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부산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세계가 한 걸음 더 또 다른 세계로 진보할 수 있겠군 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인 그 많은 정상들이 감동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말했다면은 대한민국에는 BTS도 있고 대한민국에는 블랙핑크도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싸이도 있습니다. 뭐 이 몇 마디 하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짧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짧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 전략 우리가 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며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인류의 진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얼마나 그 세계인들 세계 정상들의 가슴 속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를 나눴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용산은 계속 심지어 뭐 현수막도 막 걸리던데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뭐 단기간에 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 어떤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상회담도 지금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밤에 저는 계속 TV를 지켜봤거든요. 밤 1시, 2시까지 지켜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첫 속보도 좀 잘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원래는 이제 182개국이 투표를 하는 걸 알려져 가지고 182개국이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120개국이 넘어야지 이게 3분의 2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119개국 그렇죠. 119개국이 사우디를 지지했다. 그래서 182개국을 계산하면은 결선에 간다. 네,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결선에 간다. 그 결선에 간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어제 밤 1시 반 2시 사이에요. 잘못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더라도 야 우리가 정말로 어제 밤에 이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언론도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네. 아프리카 국가가 BI 회원국으로서 59개국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가 59개국입니다. 중동이 19개국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다 다릅니다. 이건 다르지 않겠어요? 유럽 네. 국가들이 어떤 2030을 통해서 꿈꾸는 게 다를 거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꿈꾸는 게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 이제 우리가 맞춤형
어떤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국가의 맞춤형 작전은 뭘까? 그리고 유럽 국가의 맞춤형 작전은 그렇네요. 뭘까? 예. 그리고 그 중동 국가에 대한 맞춤형 작전은 뭘까?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해서 네.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각각의 나라들에 맞는 그런 우리의 맞춤형 어떤 설득 그 비전들을 계속 제시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정상회담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어젯밤에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는 아니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 언론 보도도 잠시 헷갈리게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유치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에 실패했는데 우리 한덕수 총리라든가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가 어제 이제 유치 실패하고 나서 나온 그 멘트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아니 졌 잘 졌지만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유치에 실패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유치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얻었다. 부산도 너무나 많은 걸 알렸다. 얻어서 부산을 알렸다. 어제 분위기는 완전히 젖잘 싸? 그 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도대체 우리가 29표밖에 못 얻어 가지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패배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이 결과 앞에서 젖잘싸를 이야기하는 이분들의 마인드가 정말로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에 대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마인드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젯밤에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뭐냐면 96개 나라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다. 수십 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부족이다. 전부 저의 부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이 실패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네. 했고 그리고 정상들과 통화하고 음. 대표를 만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지 그렇죠. 이걸 쭉 팔로우하면서 판단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네. 이걸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대규모 엑스포라는 행사를 네. 추진하고 진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안전 문제 또 그렇죠. 행사를 진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엑스포 자체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산에 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산 엑스포를 치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과 수준이 그렇죠. 어떤 건가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유치하겠다고 설명하는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그때 사실 잼버리 문제 생겼을 때도 그때도 저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잼버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제 초반부터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잼버리의 어떤 문제점들 초반에 이제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이런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게 조금 하루빨리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수습해야 된다. 굉장히 이거는 시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네.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좀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루빨리 그걸 수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습하는 그 노력이 정말로 빼어나게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 한다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세계인들은 그런 이태원 문제라든가 또는 그 잼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역량을 보면서 이 나라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도 네.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거다는 판단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따지다 보면은 누적되어 있는 그 우리의 문제, 그 부산 엑스포에 대한 그 자체의 디테일한 전략의 실패도 있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누적된 문제들, 윤석열 정부 등장해가지고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배경이 돼서 이 올림픽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지 못한 네. 배경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마지막에 또 일본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본이 이제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외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조라는 전설 속의 동물과
활이라는 전설수의 동물을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취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교라는 전설적인 동물, 활이라는 전설적인 동물, 그거는 이제 한 몸이 교활이라는 한 몸으로 된 있는 동물입니다. 교가 네. 따로 있고 활이 따로 있는. 근데 제가 그렇게 일본의 외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그런 어떤 외교 전술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여러 차례 통탄하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은 판세를 읽었던 거였죠. 그 일본은 판세를 읽었을 때 이미 이제 막판에 이미 굳어졌다고 본 거죠. 막판에 굳어졌을 때 일본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겠는가? 그 일본은 한국이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 이게 일본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일본은 마지막 한 표를 자기 한 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시킬 것인가 네. 이런 계산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미 사우디로 굳어진 마당에 거기에 사우디를 지지해봤자 그거는 아무런 생색이 나지 않는 네. 투표 행위가 되는 그런 겁니다. 면에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뭐 한일 관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일본마저도 한국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어떤 외교적 성과라고 잡박하고 있을 때 네. 일본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마지막에 일본이 지지를 해줬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코고는 그런 어떤 전술을 구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뭐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본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 취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정말 뭐 80표를 얻는다. 네. 그래서 2단계 작전으로 가서 1단계 때 이 일을 하고 2단계 뒤집어 엎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취해 있을 때 일본은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미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일본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객관적인 정보들을 다 얻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볼 때 이미 일본은 굳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표를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네. 한국을 코를 딱 꿰가지고 자신들의 한 표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막판에 구사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아. 자, 일본의 이제 외교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다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 얘기와 잼버리 얘기도 했지만은 그걸 떠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네. 또 언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네.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지금 해외에 비춰졌을지 국외에 비춰졌을지 이번 투표 결과를 보고도 글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만큼 좀 대한민국 전체가 좀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번에 우리가 사실 29표라는 네. 표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사우디의 뭐 오일 머니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등등 해가지고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 정말 저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발전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문화 콘텐츠 파워까지 더해지면서 아 그래 대한민국 부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지지했을 텐데 네. 그게 아니었다는 게 너무 뼈아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일머니의 파워도 컸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도 29표라는 그 결과가 네. 너무나 뼈아픕니다. 뭐 오일머니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것을 책임의 원인으로 책임을 거기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냉정하게 네.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그 노력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관이 합쳐가지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들이라든가 또는 디테일하게 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자랑거리인 K컬처조차도 정말로 그 싸구려로 이용해 먹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정부에서 막 굉장히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유치에 대해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짚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마이 TV에서라도 네. 분명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우리가 다시 이제 2035를 우리가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30을 실패한 것을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죠. 분석한다면 이것이 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음. 그래서 2035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엑스포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오일머니 탓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정말로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은 전화위복이 되지 않고 한 번 더 다시 또 우리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주 냉정하게 네. 한번 짚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